온종일 먹고 마시기만 하며 마음 쓰는 곳이 없다면 지극히 곤란한 일이다. 포식종일, 무소용심, 난의. 하루 종일 배불리 먹기만 하고 마음 쓰는 데가 없으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장기와 바둑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하는 편이 안 하는 편보다 현명하다. 공자가 한 말이다. 박혁이란 장기와 바둑 같은 오락을 가리킨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락에 몰두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간에 열성을 쏟아붓고 머리를 쓴다면 거기에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진보가 따르는 법이다. 그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면 어떤 일에도 의욕을 못 가지는 인간에게는 성장도 진보도 없다. 공자라고 하면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는 노학자가 연상되지만 박혁 등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의외로 세상 물정에도 밝았던 것 같다. 리더는 넓은 식견과 강한 의지력을 지녀야 한다. 사불가의, 불옹의. 사란, 산홍공상의 서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 위에 서는 사람, 즉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홍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홍이란 넓은 식견, 의란 강한 의지력이다. 넓은 식견을 갖추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협착증에 빠지게 되며 마침내는 벽에 부딪히고 만다. 또 강한 의지력을 몸에 지니고 있지 못하면 곤란한 일을 당했을 경우 끈기 있게 타계에 나갈 수가 없다. 리더로서는 실격이 아닐 수 없다. 온갖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곧 강한 의지력인 것이다. 그러기에 리더는 홍의해야 한다고 했지 않은가?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라. 불언천 불우인. 공자 만년에 있었던 일 같다. 어느 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한탄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자공이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바,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을 원망치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겠다. 아래서부터 배워 위로 통달했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하늘뿐이로다.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높고 깊은 것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탐구하려는 뜻을 가져왔다. 그러한 나를 이해해주는 것은 하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는 자칫 자신의 책임은 제쳐놓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일관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보란 있을 수 없고 마음의 평안도 얻어지지 않는다. 작은 이익에 욕심내지 마라. 큰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견, 소, 리, 즉, 대, 사, 불, 성. 속히 하려고 하면 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논어에는 정치에 대하여 공자에게 물은 대화가 모두 9번 나온다. 그중 5번은 안형편에 나오고 4번이 자로편에 나온다. 견소리, 즉 대사불성은 자아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매사, 속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 것이니 속히 하려고 하면 이를 달성하기 어렵고 작은 이익을 보면 오히려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공자의 제자에 자아란 사람이 있었다. 그 자아가 거보 땅의 유수로 임명되었을 때 정치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던 바. 공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급히 서둘지 마라. 작은 이득을 꾀하지 마라. 급히 서두르면 충분히 통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득을 얻으려 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를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고 작은 이득을 탐내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마음가짐은 정치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해당된다 하겠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전진한다. 그렇게 하면 서두르는 일도 없겠거니와 작은 일을 넘보는 일도 없을 것이다. 공자의 2조언은 언뜻 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면이 있다. 도움을 주는 벗이 세 그룹이 있고 손해를 끼치는 벗도 세 그룹이 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 중 하나이다. 그 인물을 알고자 하면 그가 사귀고 있는 친구를 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친구를 고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 어떤 상대를 친구로 고를 것인가? 공자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자. 공자는 사귀어서 이익이 되는 친구가 세 부류 있고 사귀어서 손해가 되는 친구 역시 세 부류가 있다고 했다. 직을 친구를 삼고 양을 친구로 사귀며 다문을 친구로 사귀는 것은 이기며 편벽을 친구로 삼고 선유를 친구로 사귀며 편령을 친구로 사귀면 손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란 첫째, 강직한 사람, 둘째, 성실한 사람, 셋째,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란 첫째, 남의 비위나 맞추며 득을 보려는 사람. 둘째, 아첨만 잘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셋째, 구변만 좋은 사람이라 했다. 30살에 나름대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40살에 확신을 가졌다. 31입, 42부록, 56의 지의학하고 31입하고 42부록하고 52지 천명하고 62순하고 72종심소욕하야 불류구라. 15살 때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 때면 그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40살 때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50살 때에는 천명을 자각하고 60살 때에는 어떤 의견에도 순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70살이 되자 욕망대로 행동해도 인간의 규범을 일탈하는 일 없이 자제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말이라고 한다. 그 모두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유불급. 공자의 제자에 자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머리 회전도 빠른 데다가 말도 잘했으며 실업가로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물 평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다. 어느 날 젊은 제자인 자장과 자아를 화제로 삼아서 공자의 의견을 물었다. 자장과 자아는 어느 쪽이 우수할까요, 스승님? 공자가 대답했다. 자장은 재능이 지나치고 자아는 부족하다. 자장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자아는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듯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럼 자장 쪽이 더 우수하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지나쳐도 못 쓰고 모자라도 못 쓴다. 밸런스 잡힌 인간상이 발전적인 인간상이라는 것을 피력했던 것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 있냐?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기야말로 남의 진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것을 걱정할 일이다. 이 구절도 인간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말이 논어에 3군데 나온다. 공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 같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 결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또 성과도 올렸건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불평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딱히 좋은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력, 물시여인. 신조란 인생의 목표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신조는 서였던 것 같다. 어느 날 자공이란 제자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신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서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서라는 것이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내 마음 헤아리듯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말로는 쉬울 듯하지만 실행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한 점에 공자의 위대함이 있다 하겠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는 법이다. 덕불고 필유린. 덕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해해주는 자가 나타난다. 이것은 공자의 확신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자 자신의 생애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하지는 못했다. 젊었을 때 그는 정치의 뜻을 두었으나 정치에 참여한 것은 50세가 지나서였다. 그러나 불과 4년 만에 실각하고 그로부터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이상으로 삼았던 정치의 시련을 꾀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공자를 보고 어떤 은자는 이렇게 혹평했다고 한다. 시세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늘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로군. 공자의 인생에는 고립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런 공자가 덕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발언한 데에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현실의 지적이 아니라 비원의 고백으로 보인다.